새벽 오두막을 나섭니다. 바람 큰 봄이고 구말린 한치로 산 흰쌀과 술과일 소복한 광주리이고 발순 해녀 혼자 독수리 바위로 갑니다. 용화님요 용화님요 칠성판 짊어지고 물에 드는 미천한 사람이 용화님 보살핌 아래 물질하며 잘 살았습니다. 고맙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보살피시오. 늙은 꽃 물에 드는 일이 평안고 또 평안게 도와주시오. 자식처럼 총처럼 물것으로 사는 몸을 보살펴 주시오. 오래 외운 기도만이 바다라는 그대 앞에 차려집니다. 열심히다. 이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노래 너무 힘드네요. 들으시면서도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나는 발원, 기원, 네. 이 노래 들으면 우리가 발원 성취하는 것들이 다 될 것 같아요. 권선희 선생님 참 항상 좋으시지만 네 너무 목소리하고도 좋으신 것 참 전 잘 좀 어울리고. 걱정이에요. 어떤 무희가 이렇게 춤을 추든 노래를 잘 불러내야 될 것 같다 이 기도문이. 그런데 정적이잖아요 노래는. 그래서 아니 고민을 하게 돼요. 파도가 치는 어떤 바닷가의 이 노래하고 누군가 이렇게 막 우리의 춤사위가 파도의 그 흰 그 물거품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 뭔가 하나의 큰 영상이 이루어질 거 막 우리 한성준 제자도 그죠? 그 춤꾼 그 살풀이 춤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막 노래에 굉장한 어떤 춤사위가 느껴지고 이거 작사는 우리 권시인이 작시고 제가 지금 작곡은 한참 좋은 곡을 뿜어내시는 양상진 작곡가님께 시를 드렸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작곡을 항상 하셔서. 네. 양상진 선생님이 바로 위에 그 붉은 비렁길 네 맞아요. 이렇게 같이 그게 항상 너무 좋으셔서. 네. 해녀의 기도문 이렇게 이제 구룡포 해녀의 기도문 원제 용왕밥 그러면 시 노래로 나갈 때는 해녀 그거를 이제 시인하고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녀이길 원하죠. 그런 욕심이 저는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변형을 다 해서 곡을 써도 좋아요. 경화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논의를 용왕밥보다는 해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불려지는 노래이기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이미지가 너무 셀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주도 이미지가 너무 셀 것 같아요. 제주도 여기 이제 해녀로 막 구말리라는 그런데 지명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제주도 하면 해녀를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녀가 다른 우리 구룡포 그 포항에 해녀들이 엄청 많으시고 지금 현재 물질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남해도 어,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해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제주에만 많이 가서 그분들을 보셔서 그런 생각이고요. 어디가 더 먼저고 그 물질을 어디한테 누구한테 가르쳐서 이렇게 퍼졌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늘 처음 들려드리는 거라서 이 안에서 어떻게 더 공사가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 예, 많이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룡포 해녀 이런 해야 되나? 아, 네. 구룡포 해녀. 네. 고향이 그쪽이시죠? 네. 아 그래서 더 네. 그런 정말 구룡포세요? 포항. 아, 포항. 포항이시구나. 구룡포에. 포항의 해녀는 어떻습니까? 아. 포항요? 맞아. 그러니까 뭐 지역의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다 떠오르면서 이 노래가 들은 노래가. 왜냐하면 지역의 구체성을 갖는 것도 또 네. 우리 지역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게 구체화, 구체성이거든요. 그러한 말투, 그 지역어를 쓰면서 그 지역어를 쓰는 사람의 생을 구체화시키는 현현이라고 하죠. 드러내 보이는 가장 적확한 언어가 지역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뭐입니 더 네. 이건 이제 이 사투리가 그쪽 동네니까 이 지역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뭐 조금 생각해 보셔도 네. 괜찮아요. 전 개인적으로 해녀에 한 표 더 주고 싶어요. 그래도 제 입장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심심한데 뭐 한번 우리들의 소소한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자, 구룡포 해녀. 네. 자, 그 다음에 해녀. 그 다음에 용왕밥. 원제. 시의 원제. 네, 네. 지금 2대 3대 3인데 뭐 이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환하기 씨가 그리고 노래가 좋으니까 제목은 아무래도 좋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사실 뭐 어떤 제목이면 어떻겠어요. 네, 네. 다만 내용에 이미 간절한 발언을 그 곡과 소리와 또 연주가 다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우리 지역 언어 전라의 세월이 가면 또 붉은 비렁길 그리고 경북의 해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연주해 주신 우리 정은주 선생님과 노래해 주신 박경아 가수님께 뜨거운 박수가. 잠시 쉬시는 사이에 2부에 또 충청에 5곡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곡 4곡과 앵콜 1곡이 있는데 사실 그냥 뭐 처음부터 앵콜로 들어가는 거죠. 앵콜을 안 넣은 것을 앵콜이 없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아이고 무알콜. 자, 오늘 앵콜이 있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언어는 이제 문자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고 하는데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 대중 우리가 언중이라고 하죠. 언중이 사라지면 언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가 대체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입니다.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레틀, 수잔 로메인 이렇게 두 사람이 보고서 형식으로 쓴 그 EJ 영어로 돼 있는 그 EJE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500년 동안 한 절반가량의 언어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부족이 사라지면 그 언어가 이제 사라지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몇 개의 언어로 특히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거대 집단으로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경제와 또 나라의 부강과 이런 것들 또 개인의 취업과 성장에 문제가 아주 그냥 봉착을 해버리죠. 그 속도라고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가 힘이고 권력이고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의 속도가 총알의 속도로 바뀌고 또 그 속도에 따라서 멀리 가고 또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그럼 속도가 빨라지죠. 오토바이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타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속도의 어떠한 물건 또는 동물 또는 자동차 이런 거를 소유하게 되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반말을 하죠. 야타! 그러죠. 권력을 쥔 자들은 돈과 여자와 뭐 표현을 좀 해서 이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점 내지는 그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보한 것 여럿을 거느리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얼마짜리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시대가 한동안 이 시대를 지배해왔어요. 근데 또 다른 속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건 바로 정보 언어가 생겨난 거예요. 랭귀지 한 5개의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빠른 시간 안으로 만나서 소통하는데 언어가 빠르고 그리고 만나지 않고 네트워크로 아주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는 컴퓨터 언어, 정보 언어가 생겨나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아주 다량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확산하는 이런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언어, 정보의 언어의 속도를 내가 늦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를 500대 갖고 있어도 그냥 사하라 사막에 빌딩 지고 혼자 석유 캐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지금의 언어가 소멸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언어는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도에 기여하지 않는 뭐 이런 언어들이 자꾸 소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 또 컴퓨터 언어, 이런 정보의 언어들이 지배를 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하는 집단 사이의 구별점 그러면 대부분 얼굴이 하얗냐 얼굴이 까마냐 그런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언어군에 따라서 이렇게 타인과 집단과 집단 사이에 경계를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게 되면 동족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오된 언어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죠. 또 하나의 책은 이게 이제 한국어 그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한 구절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여러분들 말모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잘 아셨겠지만 보셨겠지만 그 표준어 사정위원회 1935년에 이 재밌는 게 이게 1만여 개의 단어를 심의하면 그 중에 6천여 개가 이제 표준어로 삼는데 표준어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을 누구한테 줬느냐? 서울, 경기 출신의 의원들에게만 부여를 한 거죠. 이러니까 서울, 경기라고 말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역이라고 않죠. 지방 출신이야 이렇게. 서울, 경기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이 지방 출신의 의원들은 그냥 박수만 치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표준어가 이제 문화인 서울 중심 이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어는 자꾸 쇠퇴의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표준어 규정이 완전히 공교육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68년 국민교육 헌장이 발표되고 바로 이전에 이제
67년에 이제 농촌까지도 모든 사람 다 표준어를 써야 된다라는 법을 개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행한 거는 이제 9년, 8년에 국민교육원자 12월 5일 딱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전폭 실시되면서 사투리, 지역어를 쓰는 아이들은 자기가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방송, 영화, 심지어 지역 출신의 창작어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표준어에 의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0년대 이후에 소설을 막 열심히 쓰던 4.19 세대라고 말하는 한승원, 황석영 이런 분들, 또 평론 중에서는 김치수, 김주연 이런 사람들 다 표준어 세대들이에요. 그때 표준어 세대 중에서 도를 할 양반이 도를 아주 도드라지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문구, 또 한 분이 엊그제 들어가신 김성도. 두 분 다 어디가 고향이에요? 충청도 보령 바로 옆에 충청 지역어를 지켜낸 아주 보고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말 사전을 계속 펴내는 예산의 이명재, 올해 60세가 되었는데 지금 요즘에 제가 엊그제 인터뷰를 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태안 스산말, 스태안말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태안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어 같은 경우가 음성 모음을 안 쓰고 양성 모음을 쓰거든요. 오, 아. 왜냐면 양성 모음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아요. 발음을 정확하게. 대신 입 모양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보다 오 하려면 여기 근육이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렷하게 발음이 되는 곳이야만 바람에 날려가서 의사 전달이 잘 돼요. 그러면 태안이 어딘 말이 그러느냐? 태안에서 가장 바람이 센 곳이 어디예요? 안면 파도가 가장 센 데가 어디요? 파돌이. 파도리지. 소원면 파도리. 당연히 거기는 슈가 아니고 쇼겠죠. 뭔뭐 하슈가 아니라 하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 말이 그렇게 양성 모음이 발달해 있고 오셨습니까? 외자로 하죠. 다 외자. 완 그럽니다. 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함축이 쫙 되어버리죠. 완 하면은 양성 모음이잖아요. 이렇게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자기들끼리만 딱 소통되는 어떤 언어 체계들을 문법도 가지고 있고 중세국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그 친구라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쓰고 있는 지역어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는 작품을 쓰고 나면 일반 사람들이 말을 계속하는 거고 다른 점은 뭐냐면 문자로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자가 이를테면 이렇게 글자로 남는 것이지만 글자는 그대로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읽어도 음성 지원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투 있잖아. 그류, 그래요, 그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고 여기만 쓰는 거. 서울 사람들은 함께라고 씁니다. 충청도, 전라도는 뭐라고 써요? 같이나 함께는 서울말 표준어죠. 충청도는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양 가자 그렇지. 한양 알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유 발을 드시네. 한양 가자 그러지 한양. 서울 가자는 말이 아니고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한 토속어를 그대로 남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속담이나 우리들의 지역어가 토착화돼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은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가 급속도로 산업사회로 바뀌고 도시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농경 사이에 농경 언어들, 함께 쓰는 언어들, 함께 노동과 함께 했었던 많은 언어들, 광산에서 아니면 어촌에서 산간 벽지에서 쓰던 그 고유의 어떤 직업군, 또 계절별로 상황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있었던 그 지역만의 언어들은 국어사전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분단이 있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문화가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표준어가 있으면서 또 바뀌고 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외래어를 교양의 언어로 생각해서 자꾸 쓰려고 하고 또 방송인들 그대로 막 사용하고 이러면서 지금 더 큰 위기는 북측보다 남측이 더 지역어가 사멸돼가는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즘에 자막이 나오는 드라마, 뭐 제주 지역어를 쓴다거나 또 영화에 부산이나 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의 사투리 지역어를 주인공이나 누군가가 겁나게 써버려가지고 또 그거를 하나 유행을 시키고 요즘에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의 지역화. 겁나게 좋아버려잉. 이런 거 혹시 음성 지원들은 이모티콘 보셨습니까? 겁나게 싸라안났게. 네. 네? 봤죠? 어떤 아줌마 막 흘러붙어가고 막 빨간 치마 입고 나온 거에 저는 돈 주고 샀을게. 충청도 것도 샀시오. 그리우, 가유 뭐 이런 거. 너무 자고 있어. 가유 안 일어나.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재미로 이렇게 소통되고 있는 지점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근데 그러한 재미 중심으로 한 영화나 재미 중심으로 한 방송이나 재미 중심의 이모티콘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 그 지역만의 지역의 특성, 정신, 지역어가 가지고 있는 저항정신,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어떤 용기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어를 희화화하고 재미있는 조롱거리 내지는 재미거리로 삼는다는 거지. 정신을 표현하는 웅온의 어떤 꿈틀거림이 아니라 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몇 년도의 소설이 필요하다. 그거 어디서 왔어? 그럼 보성서 올라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은 지역어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계층에 따라 달라요. 계층. 자 부자냐 가난하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땅덩어리가 몇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남 밑에서 사는 사람이냐, 에 따라서 다 같은 지역인데 쓰는 말이 또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충청도 사투리에 전원주가 나와. 전원주라는 탤런트 있죠? 웃어가면서 나오는 그분이 쓰는 충청도와 그분이 식모로 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쓰는 같은 충청도의 언어가 다르게 표현된단 말이죠.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표현한 소설가가 이문구 선생님의 한해 밥 먹었네. 충청도 말 중에 할아버지였네요. 그러니까 이문구 선생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서 쓰는 뭔가 의젓한 표현이야. 근데 밥 먹었네? 라고 질문하는 그 할아버지의 말투를 이문구의 소설 전체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살렸어요. 근데 그 언어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는 그냥 다 밥 먹었니? 응? 밥 먹었네? 이렇게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먹었시오? 이것도 안 하겠죠. 그 아버지는 드셨시오? 이거 안 하겠죠. 응? 그래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담아내고 시대상을 담아내고 더군다나 어떠한 100년의 역사를 담고자 하는 어떤 소설가가 있다면 펜을 대기 전에 그 등장인물의 출신이 어디이고 그 사람이 어떤 계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계층의 언어를 어마어미로 쓰고 있는지 어근이나 어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있으면 공부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혀, 공부야 이 정도예요. 공부는 안 변하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공부라는 말을 안 쓰고도 표현해야 되는 어떤 조금 더 다진 글자 좀 어찌 깨쳐야지 글 공부는 좀 해야지 라고 앞뒤로 뭔가를 넣어야 되는 또 다른 언어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섬세하게 나눠야 되는데 지금 막 시작하는 소설가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명재 같은 사람이 그걸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는 일들을 해내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명재가 채록하고 뜻풀이 해놓고 계층 분화시키고 하는 예산말 중심, 여기서 예산말이라는 건 홍성, 예산, 당진말을 다 포함합니다. 서태한말 다르고 공주 정산말 다르고 청양 부연말 이렇게 다르고 저기 여기에서도 저기 부여 남쪽하고 장항 군산 이쪽이 다 이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는데 충청도 말에 가장 그 가운데 보부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계시고 했던 요 홍성, 예산, 당진 요 군방의 말들을 원어로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한 언어를 가지고 기존에 지금 김성동과 선배들이 썼던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많이 빗나가기도 하고 또 채록한 것들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되죠. 근데 아예 안 해놓으면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곧 이제 우리가 한번 입말로 하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면서 지금 시를 쓰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충청도 말로 지역어로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